안녕하십니까. 자,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밤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자,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매매 동향을 우선 보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동시에 순매도를 했는데 코스피를 기관이 지금 받아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스닥은 기관도 같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를 하는데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준다면 코스피 지수는 제가 생각했던 2050이 박스권의 하단부인데 거기까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계속 이렇게 받아준다면요. 그럼 만약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2130부터는 이제 첩첩이 매물 구간인데,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롤링은 좀 줄 것 같습니다만은, 어쩌면 꾸역꾸역, 2050까지 오지 않고, 어쩌면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천천히,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간이 이렇게 물량을 계속 받아주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이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중 정상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맞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계속 이번 주에는 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가감하게 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조정을 받을 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가 제대로 버텨준다면요. 그렇다면 코스닥 중에서도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도 있으시면 내일까지는 좀 관망하시고요. 내일 화요일이니까 한 수요일 정도, 빠르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정도에 좀 저점 매수를 일부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미중 정상회의가 잘못돼서 월요일 아침에 갭으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곤란하니까 좀 확인하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중 정상회의 확인하시고 나서 매매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판단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대북주는요. 오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특히 신은 괜찮았습니다. 시세가요. 제가 대북주는 원래는 올 하반기에 좀 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의가요. 하반기쯤에 있을 거라고 봤는데 미국 대선이 임박했을 때 뭔가 그런 이벤트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원칙적인 합의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면 좀 그게 좀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댓글에 조금 남기긴 했습니다. 대북주를.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만약에 방문을 했어요. DMZ를 뭐 방문하겠죠. 근데 DMZ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정은이하고 판문점에서 좀 만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만난다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는 좀 계속 홀딩 할 생각입니다. 대북주는요. 홀딩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자는 내일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면 분할해서 조금 누리목 줄 때 좀 이번 주까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트럼프 일정 자체가 방문하기 하루 전 정도 되면 일정이 좀 나오지 않나요?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를 만난다는 일정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세의 탄력도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김정은이를 만나는 일정이 있다면 당연히 시세는 폭발하겠죠. 만약 그런 일정이 없다든지 만나지 않는다면 DMZ 가서 무슨 멘트를 하겠죠. 하지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정이 없다면 재빨리 저는 분할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미 시세는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만난다면 대박이겠죠. 자, 일단 대북주는 이번 주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은 MPU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좋았습니다. 자,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을 어제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3%까지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갑자기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플러스 2%까지 올라가기에 따라붙어 그랬는데, 오늘 시세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죠. 장중에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RF 세미도 아까는 마이너스권에 있기에 잽싸게 추가 매수 또 더해서 오늘 RF 세미도 8자 이상에서 전량 분할 매도했습니다. 제가 원래 8,500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기본 가장 최소한의 목표가 8자는 볼 거라 봤거든요. 근데 8자를 넘어서는 걸 보고서 일단은 챙기자 싶어서 일단 매도를 해놨습니다. 전량 매도를 다 했고요. 오늘 일단 일부 차익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세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런 MPU 관련주는요, 여러분 관심종에 넣어오셔서 좀 체크를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PC란 종목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상한가 이후에 오늘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 올라갈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다시 외국인이 조금씩이라도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TPC도 꾸준히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서 서희건설이나 삼호 같은 저평가 건설주들 있지 않습니까? 삼호는 제가 16,500원 정도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17,000원 정도 소개시켜 드렸나요?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 종목인데 그냥 2만원에서 그걸 좀 행보를 하다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3만원 근처까지 가버렸습니다.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죠. 이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 만약에 고점 저점에서 대비해서 이번에 상승 파동에서요 한 3분의 1 정도나 한 절반 정도까지 와주면 정말 좋은데 아니면 3분의 1 정도라도 내려와주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긴 합니다. 최종 목표가가요 있긴 한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지 않을까.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3호는요. 특히 외국인의 주포는 CS증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서희건설도 지금 당장은 1530원 구간부터는 물량이 이제 매물이 있습니다. 좀 당분간은 서희건설도 좀 조정이나 이런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거고 롤링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리 하나가 대북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희건설이 탄력이 조금 죽었죠, 그죠? 일단 서희건설은 신규 진입자는요 조금 관망하시고요. 만약에 1,500억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니면 아예 1,350원이나 1,300원까지 오면 그때 저점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그 다음에 신성 EN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실적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지금 꾸준히 최근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 관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이 종목이 저는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바닥권에서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한 10% 정도만 조정을 받아주면 1200원 정도나 이래 와주면 1150원이나 1200원까지만 와주면 한번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질 않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130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00원을 이 종목은 당장은 글쎄요 저는 1300원을 지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 있는데 오늘 1320원입니다. 또 언제 1300원을 깨고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1300원을 전후로 해서 좀 왔다리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13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이제는 1300원 안 깰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눌림목 심하다. 좀 관심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특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GH 신소재도 제가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과는 상관이 없이.
이 종목은 제가 매매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이 종목은 뭐 자회사 IPO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재료가 있긴 한데 저는 매집 구간이라 보고 있는데 매집치고는 지금 너무 시세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법 올랐는데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이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조금 관심을 가져 보시죠. 외국인도 조금 순매수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텔코웨어도 지금 조정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텔코웨어도 18,000원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아니면 18,500원이라도 와줘야 되는데, 아직 텔코웨어도 조정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자, 텔코웨어도 좀 꾸준히 보시고요. 저는 텔코웨어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긴 한데 이 종목도 제가 공개를 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을까봐요. 또 여러분한테 또 걔네들이 선의의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어 보이거든요. 텔코웨어는요. 계속 꾸준히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도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조정에 비해서요. 글쎄요,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SFA 반도체는요. SFA 반도체는 좀 빠지면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안 왔거든요. 그 가격을 한번 보고 나서 제가 들어가야 많이 편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지금 이 정도를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SFA 반도체는요. 어떻게 될지.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해당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V2X 관련주라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커넥티카 관련주입니다. 관련주인데 V2X라는 것은요 이게 통신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신망의 지원을 받아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통신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뭐 편리성을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자율주행차라는 게 구조가 크게 보면 뭐 고농도의 어떤 정밀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2X 통신이 필수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V2X 통신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역시 이쪽 분야를 노리고 있거든요. 자, 이 V2X라는 것은 차량 간에 발생하는 뭐 어떤 뭐 수많은 그 정보들을 끊임없이 처리하는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게 상용화가 될 계획이라 그러고요. 이 V2X 관련 여기에요. 2019년 말까지 이게 5G V2X가 표준화가 확정이 될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19년 말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19년 말 표준화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지 않습니까? 그동안 5G 통신 장비주들이 뭐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또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관련 주들이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또 구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자율주행차는 끝까지 영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종목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19년 말 이후에 내년 초 정도에는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로 미리 좀 물량을 좀 꾸준히 모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V2X 관련주는요, 이 차량 자율주행차는 2025년부터 2030년 정도에는 수요가 크게 뭐 이게 증가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네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면 내년이 2020년이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한 5년 보고 네, 물량을 좀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미리 선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적금 들듯이요. 자, 그런 관련 종목은요. 우선 LG 이노텍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텍.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뭐 V2X 스마트 안테나 뭐 이쪽이래요. 그 다음에 한컴 MDS요. 이쪽은 이제 V2X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는데 이 네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캠트로닉스, 한컴 MDS, 아모텍. 자, 이 네 종목이 V2X 관련주니까요. 좀 관심을 넣어놓으시고요. 꾸준히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시장은 코스닥은 특히 좀 조정이 있을 듯한데요. 조금 기다리셨다 신규 매수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번 주 후반부나 목요일 정도나 아니면 뭐 금요일 정도 에는 뭐 가감하게 저점 매수 하실 분은 저점 매수 하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상 봐가면서 매수를 이제는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점 매수할 수 우리가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은 5G 관련주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여전히 5G 관련주는 여러분 우선권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권에 두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차트가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일솔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나마도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말고라도 뭐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동안 최근에 좀 빠진 종목들, 뭐 Snet 있고 좀 뭐 빠진 종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도 괜찮고요. 최근에 좀 눌리는 종목들 잘 보셨다가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성 ENG도 1300을 좀 한번 깨는지를 보시고 이 종목도 사용하는 관련돼 괜찮거든, 실적이 괜찮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조금만 더 참으시고 나서요, 신규 진입자들은 매수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 확정되고 나서 매매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